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증시가 기다렸었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요. 기대보다는 좋지 못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돌면서 실망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표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들도 함께 반영되면서 지수는 방향성 타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03% 소폭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전날과 동일한 종가를 형성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 소폭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글로벌 증시 영향권에 들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마감했던 중국 증시가 다시금 2%대 하락으로 미끄러진 양상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었고요. 무엇보다도 대내적인 지표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됐습니다. 2.3%로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수정치가 0.6%로 상향 조정됐고 또 2분기에는 2%대로 껑충 뛰어오르게 되면서 확실히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데 힘이 실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낙폭을 키우다가 점점 낙폭을 회복하는 구간으로 강보합권 전환이 있었고요. 이와 함께 발표됐었던 또 미국의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는 늘어났는데 예상을 하회한 결과 보여주면서 고용시장 역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내적인 지표 영향받으면서 장중 고점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에서의 등락이 꾸준히 이어졌던 하루였었고요. 이날 또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프록터앤갬블 주가가 상당히 크게 밀리면서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0.03%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17,745포인트 선 목요일 종가로 형성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업종별 등락이 전날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주 초반의 S&P 500 지수를 이끌어오던 이날은 크게 밀리면서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유틸리티 섹터, 원자재 섹터, 자본재 섹터가 함께 상승하면서 지수 위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우상향하는 패턴 보이면서 0.00% 전날 종가와 동일하게 2,108포인트 선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최근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 흐름 좋습니다. 특히 비슷한 패턴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날 GDP 성장률 발표와 더불어서 장 초반엔 낙폭을 크게 형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강보합권 전환하면서 3대 지수 가운데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권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0.33% 오르면서 5,128포인트 선 나스닥 지수의 종가로 형성됐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모두 방향성 타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장에서는 GDP 발표가 됐지만 특별한 방향성에는 답을 주지는 못했었는데요. 추가적인 향방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GDP 지표 발표에 대해서 외신 소식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간밤 미국의 2분기 GDP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문가 예상보다는 부진한 지표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GDP가 2.3%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2.5%와 2.8%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분기 수치보다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 1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0.2% 감소에서 0.6% 증가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상무부는 이번 GDP 지표에 대해서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수출도 개선됐고 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소비는 2.9% 늘어났고요. 특히 자동차 판매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 개선을 도왔습니다. 수출도 1분기 6% 감소해서 5.3% 증가로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기업 투자가 여전히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원유와 관련된 소비들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달러 강세의 영향도 기업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줬다고 마켓워치는 평가했는데요. 스티브 멀피 캐피탈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GDP는 연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뒷받침하고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도 관심이 컸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7월 고용지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함을 입증하는 지표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U.S. jobless claims increase but still near cycle low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000건 늘어난 26만 7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27만 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이뿐 아니라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21주 연속 30만 건을 하회하고 있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전주 수치 역시 25만 5천 건으로 유지가 됐는데요. 따라서 1973년 11월 이후 최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나타내주는 이 4주 이동평균 건수 역시 한 주 전보다 3,750건 줄어든 27만 4,750건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될 7월 고용지표에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추측하는 데 있어 7월 고용지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만약 7월 고용지표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만 명씩 증가하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다면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이제 개별 종목 마감 상황도 함께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또 종목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16개 종목 상승했고요. 14개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 보게 된다면요. 일단은 최근에 크게 밀렸었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1% 넘게 올랐습니다. 캐터필러, 마이크로소프트 등 16개 종목이 상승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반면에 부진한 실적 발표했던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와 IT 종목들 함께 밀렸습니다. 네, 그동안 크게 밀렸었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방산주죠. 이 종목에 대해서 스트리트 레이팅스가 강력 매수 추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1.4% 상승했습니다. 캐터필러 역시 1% 넘는 상승권이었고요. 어제 윈도우 10을 출시하게 된 마이크로소프트도 추가적으로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프록터앤갬블이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4% 넘게 밀리면서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었고요. 애플과 IBM, 인텔까지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업종별로 뚜렷한 등락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동안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에너지 섹터가 유가 반락에 따라서 0.7%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유틸리티와 기초소비재, 자본재 섹터까지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입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밀렸던 프록터앤갬블입니다. 이 달러 강세 영향으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보다 줄어들고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갭 하락 출발하면서 저점 부근이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52주 신저가가 77달러 10센트인데요. 이 부근까지 뚝 떨어지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77.39달러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윈 리조트가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마카오 카지노 쪽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서 이번에도 역시나 순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74센트로 예상치 96센트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면 앞선 프록터앤갬블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증권사에서는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 윈 리조트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조트와 카지노 보유에 대한 모멘텀 긍정적으로 보면서 연간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투자 심리 좋았었고요. 또 이와 함께 현금 배당 소식도 전해지면서 8.42%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자동차주 이번 주 내내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특징주 소식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생활용품 업체인 P&G의 실적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G fails to shade continued weaknes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P&G는 전분기 순이익이 5억 2,100만 달러, 주당 18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인 주당 89센트보다 큰 폭으로 악화된 것인데요. 또한 이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 순이익을 살펴보시면 올해 전체 순이익이 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P&G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줄어든 76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P&G는 달러 강세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매출의 6%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날아갔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6월 P&G의 러시아에서의 매출은 무려 57%가 줄어들었는데요. 루블화가 하락하면서 가격을 올린 것이 큰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P&G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P&G는 최근 선진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발표한 상태인데요. 성과가 나지 않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톱 브랜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실적 부진에 책임을 물어서 CEO를 교체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P&G의 주가는 3.94% 급락했습니다. 네, 반면에 자동차 기업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우수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데요.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주가도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통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iat Chrysler's profit jumps.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2분기 순이익이 3억 3,300만 유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9%나 증가한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역시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라이슬러의 2분기 매출은 292억 3천만 유로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급증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북미 시장 영업이익률이 7.7%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개선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것이 전반적인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올해 연간 매출이 1,100억 유로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망보다도 20억 유로가 늘어난 것인데요. 이 소식에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주가는 7.30%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 개별 종목 마감 상황과 저희가 또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에너지주의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런던 푸츠백 지수가 0.6% 가까운 추가 상승 이어졌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 모두 0.45%의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달러 강세 영향에 따라서 이날 금값과 유가 모두 소폭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48달러 52센트 내려갔고요. 금값은 1,088달러 40센트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곡물 가격은 반등에 나서면서 3달러 8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호조가 이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654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공포 지수가 소폭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 반락했습니다. 1100포인트 선을 지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달러 강세, 달러 매수세의 매기가 형성됐습니다. 급등하면서 1168원 40전 기록했고요. 간밤에 FOMC 회의 결과 나오면서 또 GDP 성장률 결과 공개되면서 이날 달러 강세 추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97.50 레벨대까지 올라섰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소폭 내리면서 2.26%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